2분의 3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으니까 이거 몇 사분면이죠? 4, 네, 좋습니다. 4사분면. 4사분면에서 뭐만 플러스입니까? 네, 코사인만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전부 뭐다? 마이너스다. 요거만 이제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뭐 여기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게 조금은 이제 그래프 내용 알아야 사실 할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일단 코사인 값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제일 작은 게 얼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사인도 이제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 제일 클 때가 90도일 때 제일 크잖아요. 1. 자, 다시 합시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보면요. 여기 단위원 1,0 있을 때 단위원 위에 있는 x좌표랑 y좌표가 사인이랑 코사인 아닙니까? 네. 그럼 x좌표가 제일 큰 게 얼마예요? 1. 제일 작은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y좌표 제일 큰 게 얼마예요? 1. 제일 작은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4사분면이니까 범위가 2분의 3파이 안 들어가죠? 2파이도 안 들어가죠? 그럼 동경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거? 네. 동경이 이쪽에 있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거든요. 그럼 코사인은 x좌표는 그럼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1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값은 0보다 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코사인 값이 뭐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해야 좀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y값 해볼까요? y값? 그럼 사인 세타는 여기 보니까 사인 세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y값은 1이 얼마입니까?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커야 되죠. 마이너스 안 들어가죠.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0이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y좌표는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문제네요. 됐나요? 유추해서 적어도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어차피 1에다가 코사인을 더하면요. 얘가 뭐다? 무조건 뭐다? 양수죠. 왜냐면 코사인이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기도 하고 이게 0이더라도 어차피 그냥 끊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거는 1이랑 더하든지 뭐 1을 빼든지 하면 그냥 범위가 정해집니다. 바로 부호가. 그래서 얘는 뭐다?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겠네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됐나요? 자, 이놈은 제곱이랑 이거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루트 x 제곱이 있으면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고 나올 때 얘를 항상 뭘 달고 나와야 된다? 절대값 달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얘 무조건 양수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 무리함수 할 때도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루트가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플러스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무조건 뭐다? 양수예요. 이걸 음수로 만들려면 무조건 뭐다?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얘가 뭐다? 음수가 됩니다. 이거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값을 적어도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들어오면 이거 음수 아닌 거 아닌가요? 이 마이너스 들어온 걸 여러분이 안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수의 범위가 실수 범위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착각하는데 선생님 그럼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거 음수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루트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죠. 루트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뭐만 넣을 수 있다? 음수만 넣을 수 있겠네요. x가 마이너스 2 같은 게 들어가야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겠죠. 그죠? 어쨌든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이거 보는 뭐라고요?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루트 x 제곱이 있으면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절대값 씌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거 없애면 되겠죠? 루트랑 전체적으로 제거시키면 뭘 달고 나와야 됩니까? 절대값 달고 나와야 되겠죠? 달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사인 범위가 뭐라고요? 음수 아닙니까?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것도 해봅시다. 빼기. 이제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도 루트랑 전체 제곱 있으니까 이거 소거시킬 수 있겠죠. 뭘 달고 나와야 됩니까? 절대값 달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는 거니까 이놈의 전체 부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럼 이제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부호 뭘로 바꾸죠? 플러스로 바꾸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사인 세타 길이 없어지겠죠? 코사인 세타 길이도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뭐다? 1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였고요. 자, P가 3,4라고 했네요. 이렇게 3,4니까 X축으로 3칸, Y축으로 4칸을 단다고 치면 P가 3,4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게 P. 얘를 Y축 대칭한 게 P1이랍니다. Y축 대칭하면 당연히 이놈이 Y축이니까 Y축 대칭하면 이거 적어야 되겠죠? 뭘 보고 바뀌죠? 네. 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자, 여기 이제 P,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OP가 나타내는 각 크기를 알파라고 한대요. 이게 나타내는 게 알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항상 이거 뭘로 해석한다고요? 그냥 예각으로 무조건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알파일 거고. 여기 얼마? 이게 3이고 이게 4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사인 알파는 5분의 뭐 5분의 4 되죠. 그리고 4분면만 따지면 됩니다. 몇 4분면? 1 4분면 아닙니까? 부호 뭐다? 플러스. 그래서 알파는 그냥 마이너스 5, 그냥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볼까요? 지금 마이너스 3,4 여기에 나타내는 이 각이 지금 뭐냐면 베타가 되거든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딸 때 이거 해석할 때 그냥 뭘로 해석한다? 그냥 요 예각으로 해석을 해요. 요 예각으로. 요 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길이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얼마?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5고 여기가 베타긴 한데 이제 요 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그냥 베타로 써도 크게 상관없긴 합니다. 중요한 건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2, 3분면 사인을 이제 뭐 물어보지? 아 코사인이군요. 2, 3분면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서 그냥 코사인 베타 해놓고요. 코사인 베타 5분의 뭐죠? 5분의 3이죠. 앞에 뭐 뭐다?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90을 그렇게 즐거운 일이야. 야 진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의 영치가 났습니다. 아니 뭐 그냥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2, 4분면에 있거나 3, 4분면, 4, 4분면에 있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크기는 그냥 뭐랑 똑같다? 예각이랑 무조건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고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된다? 부호만 결정하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사실 뭐다?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아 그 정도는 아닌가요? 자, 쫄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쫄고 할 필요가 진짜 없는 문제고요. 뭐 이런 문제 또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호를 따질 때는 사실 이게 곱하기가 부호 따지기가 좋아요. 일단 둘이 곱해서 양수를 합니다. 그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봅시다. 둘이 더하면 음수 나와야 되죠. 그럼 플러스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들 보는 뭐다?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게 답니다. 그럼 사인 코사인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3, 4분면이죠. 그래서 세타가 뭐구나? 3, 4분면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것도 수학적 표현이 아니긴 합니다. 뭐 굳이 적으려면 뭐 파이랑 2분의 뭐 3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적으려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2파이 n, 2n파이 더하기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4분면은 뭐만 결정하면 된다? 부호만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부호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분면이거나 정도는 파악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분모부터 해볼까요? 이거 날리면 이제 뭘로 나온다고요? 절대값 탄젠트 x로 나오겠죠? 3, 4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뭐가 됩니까? 양수죠. 그래서 뭘로 나온다? 그대로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 1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코사인이 뭐다?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는데 마이너스 이게 1이 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이거 빼면 0이니까 절대값 0은 플러스로 빼든 마이너스 빼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1을 뺀 거니까 이놈의 부분은 그냥 무조건 뭐가 된다? 음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이에요. 코사인이 있는데 얘가 양인지 음인지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뭐를 빼기 때문에 1을 빼기 때문에 코사인이 아무리 커도 얼마다? 1이거든요. 이게 절대값이니까 이게 양인지 음인지가 중요한데 얘가 제일 커야 1이야. 제일 클 때 빼도 0이잖아요. 0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다 그랬죠. 나머지는 1보다 작을 거거든. 그럼 나머지는 1보다 작을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거잖아요. 이놈의 부분 뭐다? 마이너스다. 이거는 4분면이 아예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요. 그냥 이걸 딱 보자마자 음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시다.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나? 이거라고요. 왜?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무조건 뭐다? 양수가 없죠.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4분면하고 상관없이 물론 코사인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다가 1을 빼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보다 그냥 뒤에 빼기를 적혀있으면 뭐다? 음수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할게요. 코사인 마이너스 4 이런 게 적혀있다고 합시다. 보자마자 이거 부호 뭐죠? 음수죠. 왜? 코사인 아무리 커봐야 얼마니까? 1이니까 4를 빼면 이게 0보다 클 수가 없죠. 무조건 0보다 작겠죠.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요. 얘를. 상수로 판단하는. 이 숫자. 괜히 1 준 게 아니니까. 그럼 음수니까 넣을 때 뭘 달고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이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정리가 된 건가? 혹시 저거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는 다른 조건이 더 나와야지 그러면. 여기서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도 이게 음수니까 음수에다 뭔가를 빼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여기서. 근데 문제마다 만약에 2분의 1 같은 게 2분의 1이나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면 딱 또 다른 조건이 나올 겁니다. 나올 수 있게끔. 됐죠? 자, 2, 3면에서는 사인만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됐죠? 자, 왼쪽 거부터 해볼까요? 루트랑 전체 제곱 나오면 얘는 없애고 뭘 달고 나오면 된다? 절대값 달고 나오면 되겠죠? 차례 해봅시다. 그럼 도로 따져봅시다.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 그럼 음수에다 양수를 빼는 거니까 이놈의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자, 루트랑 전체 제곱 없애면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된다? 절대값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죠. 1에다가 빼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뭐 나올 거다? 양수 나오겠죠. 이게 아무리 빼도 1보다 큰 걸 못 빼잖아요. 1보다 큰 걸 못 빼지 않습니까? 네, 얘가 더 크잖아요. 큰데 작은 걸 빼한다니까 부호는 양수고요. 코사인 음수라서 사실 1에다가 음수를 빼는 거라서 이게 양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수 나와요. 양수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코사인이 있으니까 분배 바로 했습니다. 날리면 얘는 뭐다? 1 플러스 사인 세타인데 이거 고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1이 있잖아요. 1에다 뭔가를 더하는 건 무조건 뭐다? 양수. 고민할 필요 없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1이랑 1도 날아가나요? 정량 얼마? 2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동경이랑 섞어서 나와가지고 역시나 또 듣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인은 마이너스고요. 코사인은 양수네요. 몇 선면이게요? 네, 4선면이죠.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세타가 4선면 각이기 때문에 세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고요. 2n파이에다 더하기 2분의 3보다는 클 거고요. 2n파이에다가 더하기 뭐 2n파이 더하기 원래는 2파이로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2파이로 묶으면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4사분면의 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따졌을 때 4사분면이 동경 이쪽 위치에 있는 거고요. 얘가 2분의 3파이고 얘가 2파이니까 요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 여기가 이제 4사분면이 되겠네요. 자, 봅시다. 그럼 3분의 세타는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분의 세타는 3으로 나누면 얘는 3분의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됐나요? 자, 3으로 나눕시다. 3으로 나누면 얼마? 3분의 2n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이제 되는 식이 되겠죠? 그럼 얘는 세타를 지금 3으로 나눈 거니까 n에다 차례대로 몇 개 넣어야 된다? 3개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n에다 차례대로 써놓으면 됩니다.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해서 차례대로 3개 넣어주면 돼요. n에 0부터 넣읍시다. 0 넣으면 이거 0이죠. 어차피 3분의 0은 0이니까 얘만 남네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럼 그림 그리면 아이고 요거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2파이 어디 있습니까? 2파이 여기가 2파이 아닙니까? 3분의 2파이는 요쪽 이게 이제 120도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 30만큼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쪽 영역의 공역이 위치하게 될 겁니다. 3분의 2파이 됐나요? 자, 1로 봅시다. 1로 하면 얘가 3분의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거든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120입니다. 그럼 이게 90이거든요. 그럼 120은 90에다 30을 더한 거잖아요. 그럼 90, 90, 30으로 보는 게 편하죠. 90, 90, 30이니까 여기에 있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 30도만큼 더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왜 3분의 2야? 정신 차려.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여기 밑에 거구나. 밑에 올 거죠? 이게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4파이죠. 됐죠? 네, 3분의 4파이. 그래서 얘는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 여기서 30만큼 더 갑니다. 파이가 180이거든요. 거기서 60만큼 더 가는 거라서 얘는 30만큼 간 거고 얘는 60만큼 간 거라서 이쪽 영역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넣으면 되겠죠. 이 넣으면 얘는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이 넣으면 3분의 4파이 되거나 2파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30도 차이 나고 얘도 30도 차이 나고 얘도 30도 차이 나고 느껴지십니까? 왜냐면 얘가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도 차이 났냐면 90도 차이 났는데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0도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2파이기 때문에 그냥 0이 2파이고 30도만큼 더 간 거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영역에 설치되어지는 범위가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안 나와. 내신에서도 요즘에 잘 안 나와. 어렵나요? 사실 그 n을 넣는 기준이 뭐예요? 3은 왜 안 나와요?
4를 안 넣으면 왜 안 넣냐면 4를 여기에 넣으면요 3이요. 3을 넣으면 6 넣는 거랑 똑같았어. 여기 3 넣으면 네. 3, 3 약분돼서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니까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걸 3으로 나눈 경우에는 차례대로 3개만 넣으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규칙적으로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나와 또 아, 네. 4로 남는 4개 넣어야지. 0, 1, 2, 3 이렇게 4개 넣어야지. 아시겠나요? 네. 네.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안 나오니까. 네. 한껏 마음이 가볍죠. 코사인 분의 1이 3분의 5라고 했는데 뭐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적었나 잘 모르겠네요. 뒤집읍시다. 코사인 스타는 뭐래 뭐? 5분의 3 됐나요? 이것도 뒤집을게요. 사인 스타는 뭐분의 뭐?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코사인은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예요. 몇 사분면입니까? 코사인은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몇 사분면? 네 4사분면 됐나요? 그리고 그냥 직각삼경 그린 거죠. 됐다. 코사인 5분의 3 사인 5분의 4니까 1, 4 근데 우리 3대 4대 5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됐나요? 이거 구하라 했잖아요. 일단 탄지스타 구해보죠. 뭐. 탄지스타 뭐래 뭐? 3분의 4 부호는 마이너스 뒤집은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얼마? 여기 답이겠네요. 저렇게 풀면 그좀 C분의 S 이용해서 응. 하면 안 돼요. 해도 돼.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탄젠트 세타분의 1인데 탄젠트가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아닙니까? 분의 1이니까 이거는 코사인 코사인 곱해주면 이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역수니까 사실 탄젠트의 역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인 값 여기다 넣고 코사인 값 여기다 넣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연습시키려고 해요. 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 보면 만약에 코사인이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코사인하고 사인 나오는데 이게 각도가 다 세타잖아요. 그럼 이거 미지수 2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도 나오고 사인 세타도 나오면 미지수 몇 개로 봐야 된다? 세타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 결정되면 나머지 결정되기 때문에 네. 넘어가서 분수꼴 계산이니까 얘를 뭐다? 계산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니까 분모 같아야 되겠죠? 통분해야죠. 최소 분배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코사인 코사인을 곱해주시고요. 여기는 뭐 곱해주면 된다? 1 플러스 사인 여기도 1 플러스 사인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곱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분모 같아졌죠? 분모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분자는 자 왼쪽 거 계산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죠? 사이버는 플러스예요. 그죠? 이거 플러스니까 자 이건 바로 정리할게요. 이건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아닙니까? 그죠? 계산합시다. 앞에 거 제곱은 얼마?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 근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이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자 얘랑 더하면 1이죠. 여기 1 더하면 얼마? 2 더하기 2 사인 세타가 되니까 둘 다 뭘로 묶을 수 있다? 네, 2로 묶을 수 있네요. 2 묶으면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착착 약분은 얼마?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하려면 분수꼴 안에 분수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형태 분수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A분의 B분의 C분의 B 분수꼴 안에 분수가 들어가는 형태 얘들은 뭘 없애는 게 분모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랬네요. 그죠? 요렇게 곱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랑 얘랑 없애야 되니까 분자분의 얼마를 곱하자? 네, A랑 C 얘랑 얘랑 그냥 들어있는 거 그냥 곱하시면 CC 아이고 CC AC 약분되고 CC 약분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AB분의 CD 자 BC분의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번분수니까 요놈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분수꼴 안에 있는 분모 분자분모에 뭘 곱해주자? 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뭐다? 분자분모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분배 법칙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얘랑 곱하면 얼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자 얘랑 곱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빼기 얘는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되죠. 이거분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하면 되고요. 자 보기가 좀 짜증나니까 얘 두 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 있죠. 얘랑 얘랑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묶읍시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로 묶을게요. 묶으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분수꼴 계산해야 되니까 뭐 해줘야 된다? 통분해줘야 되죠. 통분해주면 이게 지금 부호가 바뀌는 게 나은데 그냥 일단 이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바뀌는 게 나은데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을 분자분모에 곱할게요. 얘는 뭐 하면 된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합차니까 뭐가 됩니까? 제곱차.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이죠. 자 이놈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고요. 빼기 이놈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거니까 코사인 코사인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몇 배? 2배 해주면 2가 됩니다. 그죠? 됐나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뽑아내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놈이 뭘로 바뀝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뀝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뭘로? 사인으로 바뀐다는 거. 여기까지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써볼까요? 그럼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가 되고요. 그래서 사인이 한 개가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남는 거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2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였잖아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얘는 탄젠트에 뭐가 된다? 역수.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2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 거 같아요. 좀. 연습 많이 하셨죠? 정리하는 것도 요 정도로 또 복잡하게 정리하는 것도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요즘에. 자 합시다. 그래프. 아 효정이가 이거 정신 안 들어가지고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만 좀 외워달라고 그랬죠. 기본형 y는 sin x랑 y는 cosine x랑 y는 탄젠트 x 기본형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생겼다? 점 찍어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사인은 외울 때 요거만 좀 기억하자 그랬죠. 사인하고 코사인 둘 다 물결 모양이거든요. 물결 모양인데 사인은 사인형이 얼마니까? 0이니까 0,0에서 출발합니다. 됐죠? 코사인형은 얼마죠? 1. 그래서 얘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0,1에서 출발해요. 0,1에서.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물결 표시로 가면 됩니다. 물결 표시로. 얘는 여기서부터 물결 표시로 가면 돼요. 물결 표시. 파동.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가면 되고요. 탄젠트가 좀 지랄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배울 때는 탄젠트가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사인 코사인이 더 어려워요. 아시겠죠? 탄젠트보다 사인 코사인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이제 탄젠트 그림이 나와요. 뭐 이쪽도 계속.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뭐다? 대칭성과 주기성입니다. 무수히 많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문제에서도 뭐다?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특히 평가에 나오면 뭐 일단 삼각함수가 나왔다. 그럼 대칭성하고 주기성에서 물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사인 함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었는데 사실 이 설명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 설명이 중요하진 않는데 일단 저번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결국은 점을 찍어서 그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조금 여러분 편하라고 이걸 했는데 편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 안 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사인 그래프 사인 합시다. 사인 그래프는 사인이 뭐다? y좌표라고 그랬죠. 동경이 단위원과 만날 때 사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y좌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동경이 여기서부터 출발이니까 동경이 0도일 때 y좌표는 얼마? 0이죠? 그러니까 여기 점 찍힐 거라고 기억하시죠? 자 동경이 올라갑니다. y좌표가 점점 뭐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그럼 최대 어디까지 증가합니까? 여기까지 증가하죠. 그래서 사인의 최대값은 얼마다? 1이 될 거고 이때 동경 각도 얼마예요 이거? 2분의 8 90도라고 이제 호도법 자꾸 씁시다. 2분의 8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때? 얘가 2분의 8가 될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얼마를 찍는다 최대값? 1을 찍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동경이 더 돌아가게 되면 y값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감소하죠. 1을 찍고 나서 이게 턱 올라가서 찍고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정도랑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정도가 다 어때요? 좌우가? 대칭이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이랑 여기서 내려오는 그림이 대칭이 됩니다. 대칭이 되고 동경이 여기에 오게 되면 이제 y좌표 얼마 돼요? 0이 되죠. 자, 몇 도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파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이게 얼마가 되냐면 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제부터. 그럼 y값이 이제 뭐가 됩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파이를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얘가 이제 뭐다? 음수가 나오거든요. 음수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랑 이렇게 내려오는 정도가 어때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랑 요 정도가 똑같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여기에 그림이 다시 그려지면서 요 놈이 2분의 3파이가 되고 이때 y값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시 동경이 이렇게 돌게 되면 y좌표가 다시 증가하게 되죠. 네. 그리고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에서? 여기에서 최소값 나오겠네요. 얼마? y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때 각도가 2분의 3파이니까 얘가 2분의 3파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서는 다시 이놈이랑 대칭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서 어디에서 끝이 난다? 2파이에서 끝이 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면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똑같은 운동 패턴을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렸던 그림을 그 다음에도 그대로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도 그대로 그려야 되는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온다는 걸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경이 처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안 가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도 거꾸로 돌아도 어차피 이거 똑같이 반복할 거니까 여기도 이런 식의 그림이 반복이 된다는 걸 수 있다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선생님 그럼 이거 반원 아니에요? 반원? 반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원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달라요, 여러분. 됐죠? 여기 길이 얼마예요 지금? 1 아닙니까 이거? 요 길이 얼마죠? 2분의 파이죠. 아시다시피 파이 얼마 정도 되죠? 3.14. 3.14 이거 나면 얼마입니까? 1.5. 네, 1.57 정도 됩니다. 적어드릴게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으니까. 1.57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훨씬 길어요. 여기가 좀 더 길고요. 단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상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고 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져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이제 얘를 극대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에서 정상 있죠, 정상. 얘를 우리가 극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르면 무조건 좌우대칭. 자, 아래로 볼록한 제일 낮은 이 점 있죠, 이 점. 이놈을 내려가다 올라가는 이 점을 우리가 극소라고 합니다. 이거 수트에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름만 그냥 얘기해 놓을게요. 여기서 잘라도 좌우대칭이고요. 튀어나온 부분에서 자르면 무조건 그래프 뭐 된다? 좌우대칭 그림으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튀어나온 부분이랑 밑으로 나온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칭 문제가 오지게 나오겠죠. 그리고 x축하고 만나는 점 있죠. x축 만나는 점 이 교점. 이걸 기준으로 여기 있는 그래프랑 여기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비단 요것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그래프랑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이 점대칭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점을 기준으로도 얘를 돌리면 점대칭이 되고요. 요 점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180도를 돌리면 점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만나는 모든 점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점대칭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원점이잖아요. 그 사인 그림은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성질입니다. 원점 대칭. 됐죠? 최대값은 얼마? 최소값은 얼마? 그래서 y의 값은 뭐랑 뭐 사이에 있게 있다?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흔히 나오는 y 값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치역에 보면 y가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얼마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한 바퀴가 얼마니까? 2파이니까 한 바퀴에 2파이죠. 그래서 2파이 기준으로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얘는 기호로 x 플러스 2파이는 뭐랑 같다? fx랑 같다. 이렇게 이제 주기함수로 적을 수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fx 플러스 t가 fx랑 같다. 이렇게 이제 적는 게 주기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숫자가 주기예요. 얘가 2적혀 있으면 주기가 얼마? 2. 얘가 10적혀 있으면 주기가 얼마? 10.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인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요거고요. 자, 요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건 그만하겠습니다. 코사인 한번 볼게요. 제 시간에 사인 했는데 코사인 한번 봅시다. 자, y는 이제 코사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다행스럽게도 코사인 그림은 사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잘라서 보면 0일 때 1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역시나 단위원이 있고요. 코사인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 x좌표. 그죠? 그럼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동경이 여기 있으면 이놈의 x좌표 얼마? 1이죠. x좌표, 여러분 x좌표. 자, 동경이 커져요. x좌표 전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작아지죠. 그러다가 딱 90도 나왔을 때 2분의 파이 났을 때 x좌표 얼마? 얼마? x좌표. x좌표. x좌표, y좌표까지 얘기하지 말고 x좌표 0이죠. 아니 여러분 이거 얼마? x는 0 아닙니까? x좌표. 여기가 이제 x는 1이고 여기가 얼마? x는? 마이너스 1이고 x좌표가 올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가 여기서 여기까지면 x좌표 얼마? 1에서 0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 얘가 1에 있다가 0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럼 또 동경이 돌아가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 x좌표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 동경이 얼마? 여기가 파이잖아요. 파이 x좌표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파이까지 오는데 파이로 오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오는데 뭐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x값이 감소하는 정도랑 여기서 x값이 감소하는 정도가 이걸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으로 대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 점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뭐가 나오는 그래프가 나온다? 대칭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걸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여기서 동경 더 돌아가면 이제 x좌표 이제 뭐 됩니까? x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돌면 x좌표 이제 뭐 하죠? 커지죠?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3번 간 거라서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번, 2분의 파이 3번, 2분의 파이 4번.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자, 2분의 3파이 오게 되면 x좌표 이제 얼마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x좌표 변화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x좌표 변화도 어떻다? 똑같겠네요.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얘가 뭐가 나온다? 선대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점이 얼마가 되고 2분의 3파이가 됐을 때 x좌표는 0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다? 2파이까지 오게 되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면요. x좌표 계속 증가하죠? 계속 증가하면서 얼마까지 갑니까? 1까지 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1에서 이렇게 끝나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그림이 나옵니다. 그 사인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몇 개로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상가함수 문제를 그냥 쉬운 문제들은 그냥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려질수록 상가함수를 항상 4등분해서 보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2분의 파이 기준으로 4개를 잘라서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나올수록 이렇게 나올 거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똑같은 패턴을 계속 뭐합니까?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최대값 얼마? 1.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자, 이 점을 기준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나올 거니까 점대칭 되겠죠 무조건.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되겠죠. 그 다음에 극대에서 자르면 좌우대칭, 극소에서 자르면 좌우대칭, 극대에서 자르면 좌우대칭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지금 뭐다? 좌우대칭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y축 대칭이다. 그리고 패턴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패턴이 한 주기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네요. 주기 얼마? 2파이. 주기가 2파이니까 fx 플러스 2파이는 뭐다? fx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이제 설명한다고 이렇게 그린 거고요. 설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0,1을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죠. 이게 두 패턴이고 이게 세 패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한 주기니까 이게 0이면 얘는 얼마? 2파이. 얘는 얼마? 4파이. 얘는 6파이. 이제 이렇게 커지고요. 주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 뭐 y의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래서 코사인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가장 클 때가 1이다. 사인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사인을 요놈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거든요. 얘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딱 옮기잖아요. 그럼 요 그림이 딱 나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얘를 이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인 그림을 한번 볼까? 자 제가 할게요. fx를 sin x라고 했는데 얘를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당긴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놈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옮기겠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됩니까? 네,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 거거든요. 자, 바꿔 적어볼까요? 그럼 이거 sin 2분의 파이 플러스 x로 적어도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분모에 들어가네요. sin 뭘로 바뀐다? 코사인 x로 바뀌죠. 5번 결정하면 되겠죠? 자, 몇 사분면? 2분의 파이에서 x를 넣으면 몇 사분면? 2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만큼이 2분의 파이 아닙니까? 거기서 x만큼 나오면 여기 있겠네요. 몇 사분면? 2, 3면 사인의 부는? 플러스. 그래서 얘가 코사인 x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x축으로 이거만큼 옮겼더니 뭐가 되다 식이? 코사인 x가 나옵니다.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옮기면 어떤 그래프가 된다? 똑같은 그래프가 돼요. 완전히 이쁘게 됩니다. 그냥 약간의 평행이동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약간의 평행이동의 차이. 이해되시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훨씬 하기 좋고요. 뭐 얘기했지만 그때 극소에 자른 좌우대칭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림을 자꾸 몇 등분해야 되는데 4등분해서 봐야 되고요. 보통 문제에서는 범위를 줍니다.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영원히 그렇게 안 줘요. 범위를 줄 거고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가 여기서 자르면 좌우대칭 아닙니까? 그죠? 좌우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가 여기 당연히 파이가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 이쪽 그래프랑 이쪽 그래프도 대칭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2분의 파이. 그럼 당연히 이 점은 요 점하고 요 점이 중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2분의 3파이에서 어쨌든 얘가 2분의 파이니까 2배 하면 파이, 3배 하면 2분의 3파이, 4배 하면 2파이 뭐 이렇게 나오는 구조다. 해서 4개씩 잘라서 보는 습관. 됐나요? 요게 이제 코사인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외우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뭐 설명은 주저리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외울 때 있어서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안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요. 탄젠트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봤는데 애들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외우십시오. 아시죠? 그냥 어차피 아까 단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외우시고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인 코사인 진짜 중요하고요. 됐죠? 사인 이제 차이는 뭐냐면 사인을 봅시다, 여러분. 사인의 부호를 한번 따져볼게요. 단위원이 이렇게 있으면 사인의 부호는 여기서 플러스죠. 네. 플러스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동경이 돈다고 합시다.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 이쪽으로 돌아요. 그럼 부호는 처음에 1사분면에서 플러스, 2사분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돌고 요렇게 돌면 풀풀마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요만큼씩 잘라야 패턴이 돌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한 개당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4개니까 요게 얼마가 됩니까? 2파이. 2파이 기준으로 패턴이 돕니다. 그죠? 코사인은 볼까요? 자, 코사인의 그림은요. 부호를 따지면 코사인은 어디서?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플러스니까 시초선이 여기서 이렇게 돈다, 동경이 여기서 돈다고 치면요. 풀마마풀 이렇게 돌잖아요. 역시나도 몇 개씩 잘라요? 4개씩 이렇게 잘라야 패턴이 돌죠.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가 된다? 2파이씩 주기가 되거든요. 근데 탄젠트 한번 볼까요? 탄젠트는 여기서 그리면 탄젠트는 어디랑 어디에서 플러스가 나오죠? 1사분면하고 3사분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돈다고 치면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풀마 이렇게 이제 부호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2파이 기준으로 자르면 패턴이 돌긴 돌거든요. 근데 뭐다? 더 짧게 자를 수 있죠. 어디서? 2개씩 잘라도 부호 돌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탄젠트 이놈만 주기가 뭐가 됐다?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주기가 달라요. 탄젠트가.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탄젠트만 주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탄젠트만 주기가 다르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그림은 요렇게 그리면 주기가 파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로 나오는데 한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여야 돼서 요쪽의 절반이 그림에 그려지고 요쪽의 절반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서 자르면요. 요 놈의 값이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고 요 길이도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근선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얘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면 절반만큼씩 주기를 가져요. 그리고 그림은 여기서부터 올라오면서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탄젠트 90의 값이 있나요? 값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탄젠트 x가 뭐분의 뭐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우리가 탄젠트 90을 구하려면 이게 사인 90, 코사인 90분의 사인 90이 돼야 되거든요. 코사인 90이 얼마죠? 0. 분모 연결 수 있나요? 그래서 90에서 값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코사인이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죠. 여기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이 0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수꼴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저기서 값을 안 가집니다. 그럼 얘가 0에 아주 가까워지게 되면 알고 있죠? 우리 극한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분모가 0에 아주 가까워지게 되면 얘는 뭐가 다? 0분의 1은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물론 그때 0은 실제 0은 아니죠. 0에 가까운 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로 가까워질수록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배울 때 탄젠트가 게으르게 느껴지거든요. 외우십시오. 네. 얘 왜 이렇게 생겼다고요? 참 찍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이렇게 생겼다고요? 태어나보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생겼어? 태어나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부모님이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그림이 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정근선이 나오거든요. 줄기가 얼마니까? 파이니까 파이만큼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근선 얼마? 2분의 3파이. 마찬가지로 여기 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X축. 정근선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얼마? 2분의 5파이. 해서 얼마씩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80 커집니다. 왼쪽으로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정근선 나오겠죠? 파이만큼 차이 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X축과 만나는 점. 얘가 뭐다? 탄젠트 0도 0이잖아요. 0,0 지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놈하고 이놈이 점대칭이 나와요. 그래서 탄젠트도 기함수입니다. 아니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기함수는 용어는 제가 다음에 쓸게요. 원점 대칭이고요. 그럼 얘랑 얘랑도 한 줄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8,0 얘랑 얘랑도 한 줄기 아닙니까? 얼마? 2,8,0 얘랑 얘랑도 한 줄기죠? 얼마? 마이너스 8,0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는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려가니까 최소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탄젠트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가 잘 안 나오지만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본기에 대해서 좀 외우고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얘도 정근선을 가지는 그래프니까 정근선을 가지는 그래프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근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정근선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근선 방정식은 얘가 뭐가 되냐면 x가 뭐가 되냐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게 수열 들어가면 이게 얘가 80 커지잖아요. 수열 중에 제일 쉬운 이게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배우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때 되면 이걸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등차 수열 공부하고 나서 이걸 다시 보면 아 정근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정근선 있구나, 주기는 파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림의 기본기는 이렇게 좀 그려줬고요.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프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제가 기본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삼각함수의 기본형은 얘들을 기본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삼각함수의 기본형은 이제 외워야 될 게 나와요. 삼각함수 뭐를 기본형으로 봐야 되냐면 y는 a sin bx 이거 자체를 기본형으로 두셔야 돼요. 얘를 기본형으로 보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얘를 외워주셔야 돼요. 생각보다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뭔가 할 것들이 하나씩 왜 끝판대장인지 알겠죠, 여러분? 기껏 기본형이 저거구나 하고 공부를 해놨는데 그게 기본형이 아니고 얘가 기본형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인 앞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죠. A부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인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sin x랑 y는 2 sin x의 그림 한번 그린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뭘로 설명을 드렸냐면 자 y는 x랑 y는 2x 혹은 y는 x랑 y는 x 제곱이랑 y는 2x 제곱 요 두 개의 그림 이제 바로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얘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은 x일 때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곱하기가 있으니까 y 값은 몇 배 차이 날 거다? 2배. 그래서 요 놈의 그림을 그리면 얘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x축과 y축과 45도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게 y는 x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2배라는 거니까 양수는 2배만큼 어느 쪽에 나온다고요? 위쪽에 나온다. 지금 몇 번째 듣고 있죠? 그릴 때마다. 음수는 2배만큼 어디에 나온다? 아래쪽에 나오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y가 0이 되는 점은 2배 해봐야 x가 0이면 2배 해봐야 y는 얼마? 0. 따라서 y가 0이 되는 점은 어차피 여기는 지나야 되고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 그리신다고 했네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y는 x제곱이랑 y는 2x제곱을 그림을 그리면요. y는 x제곱 그림이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0,0에 있는 이런 그림이 될 거거든요. 됐나요? 근데 여기랑 여기의 값은 똑같은데 거기에다 2배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결과값에다 2배 한 거니까 이가 양수면 2배 하면 y는 뭐다? 2배만큼 위에 그려집니다. 근데 이 값이 0이면 2배 해봐야 얼마? 0이죠. 그래서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겠죠. 현상아 정신 차리고. 양수는 2배만큼 어디에? 위에. 양수는 2배만큼 어디에? 위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했네요. 기억하십니까? 자, 요거 좀 익숙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수식이 없더라도 이제 그릴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y는 fx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2fx의 그림을 그릴 거다 라고 하면 fx의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릴 거다. 어차피 x에 똑같은 값 넣으면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은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의 2배이기 때문에 얘가 0인 경우에는 2배 해봐야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이 y 값이 0이 되는 점은 무조건 지나셔야 돼요. 그리고 양수는 2배만큼 어디에? 위에. 양수는 2배만큼 어디에? 위에. 음수는 2배만큼 어디에?
아래에 그려질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거 자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어차피 많이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만 정확하게 쓰고 있으면 얘랑은 뭐다? 그림 그릴 게 없어요. 자, sin x의 그림 외웠다고 칩시다. 어디서부터? 0,1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리고 무슨 모양? 물결 모양이 됩니다. 물결 모양이 되고요. 최소값 얼마? 1이고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주기 얼마? 2파이. 됐나요? 자, 여기에 앞에 뭐가 붙었다? 2가 붙었죠. 그러면 이놈이 0이 되는 점은 2배 해봐야 뭐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이 점 무조건 지나야 돼요. 얘는 무조건 지납니다. 얘는 무조건 지나요. 됐나요? 자, 양수는 2배만큼 어디로? 위로. 그럼 이거에 2배만큼 위로 그려야 되니까 1이 어디로 갑니까? 2로 가겠죠. 그래서 2배만큼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음수는 2배만큼 어디에 그려진다고요? 아래로. 그러니까 2배만큼 아래로 그리니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가 되겠죠. 2배만큼 위로, 2배만큼 아래로. 2배만큼 위로, 2배만큼 아래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그림에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a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위아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뭐 어렵지 않게 바로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겠죠. 만약에 y는 3 sin x를 그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위로 3배, 밑으로 3배, 위로 3배, 밑으로 3배에서 최대값 얼마? 3,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 주기는 뭐다? 2파이. 변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만 바뀌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거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뭐에 영향을 줄 거냐면 이제 b, 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얘의 그림을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요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를 보려면 뭐랑? y는 sin x랑 y는 sin 2x 얘들이 비교해주면 되겠죠. 차이가 나는 건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자, 상하우 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얘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하우 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sin x가 나오면 이게 뭐다? 동경이거든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한다? 동경이 x에 있을 때 y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동경이 어디에 있을 때? 2x에 있을 때 y좌표 아닙니까? 그러면 동경의 위치를 보니까 이 동경이 이 동경보다 얼마만큼 더 돌아가요? 2배만큼. 그럼 동경이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00도만큼 갔다. 그럼 얘는 얼마만큼 간다? 200도만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경이 2배 빨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우리가 단위원을 그려서 동경을 해석해보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놈은 여기서 동경이 돌아가는데 얼마만큼 돌아가냐면 x만큼 돌아간단 말이에요. 얘가 x만큼 돌았을 때 얘는 얼마만큼 돕니까? 2x만큼 돈다고요. 됐나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동경이 돌 때 이 점의 y좌표를 sin x라고 하거든요. 그럼 sin x가 여기서부터 돌면 아까도 예상한 거지만 최대값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1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러면서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파이를 기준으로 똑같은 걸 반복하겠죠. 근데 이 빨간색 동경이 돈다고 해볼까요? 얘가 돌면 얘도 최대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1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그럼 얘 둘이는 최대 최소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최대 최소는 영향 안 주고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얘도 뭐에 영향을 주느냐? 얘부터 해볼게요. 이거 우리 배웠으니까. 사인은 그림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주기가 얼마라고요? 네, 주기 2파이. 최대값 얼마? 1,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1. 4등분씩 잘라서 보냈으니까 절반은 파이가 될 거고요. 이놈의 절반은 좌우대칭이니까 2분의 파이. 얘도 이놈의 절반이니까 얘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이제 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2파이가만큼 돌잖아요. 얘가 2파이만큼. 돌았을 때 얘는 이미 얼마만큼 갑니까? 파이만큼 가버리죠. 돌에 한 번 더 돌아보니까. 그러면 얘가 파이만큼 가요? x가 파이만큼 가요? 여기에 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만큼 돌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동경이 여기에 있는 이 동경이 이제 파이 옵니다. 파이여서 여기 있어요. 왔을 때 이미 이 빨간색은 얼마를 돌아버린다? 이 파이를 돌아보니까 운동이 끝나버립니다. 한 바퀴를 돌아버려요. 그래서 얘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한 주기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반 돌아버리고 여기서 이미 반 돌아버려서 여기서 운동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 돌아버리고 여기서 반 돌아버려서 여기서 운동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얘는 동경의 속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지면 클수록 얘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지죠. 얼마만큼 빠른 겁니까? 2배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뭐다? 파이만큼 왔을 때 이미 한 번에 운동을 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바퀴를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B가 영향을 주는 건 어디에 주냐면 좌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X 앞에 곱해져 있는 얘는 주기에 영향을 주고요. 여기에 곱해져 있는 얘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됐죠? 화살표로 한 건 이겁니다. 얘는 영향을 주는 게 위아래에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게 위아래로 늘렸다 줄였다가 되고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얘는 좌우에 영향을 주는 애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근데 조금 애들이 좀 헷갈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는 숫자가 커지면 클수록 위아래로 커지거든요. 근데 얘는 숫자가 커지면 클수록 뭐다? 좁아집니다. 왜? 빨라서.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는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두 배 빨라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에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요까지는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주기는 뭐가 되냐면 사인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2파이죠. 얘가 bx면 주기는 뭐가 되면 절대값 b가 됩니다. 주기는 음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주기의 공식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학생 때 암기를 워낙 싫어하게 듣고 했고 잘 못 외워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외웠어요. 이걸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게 제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암기를 진짜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 항상 이랬어요. 주기는 결론적으로 얘가 한 바퀴로 돌면 운동이 끝나는 거니까 그 한 바퀴 도는 게 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얘가 2파이가 되는 게 주기 아닌가? 2파이 되면 x 얼마 되면 됩니까? 파이 되면 되죠. 그래서 주기는 파이구나.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편한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니까 학생들 쌤 이게 편한데요.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외우시면 돼요.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3 sin 2x의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sin x에서 온 겁니다. sin x의 그림 그려볼까요? 7가 얼마? 7가 얼마? 마이너스 1, 주기 얼마? 2파이. 내등분하니까 이거 파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일단 뭐죠? 앞에 3이 붙었네요. 외래를 얼마만큼 드립니까? 3배만큼 드립니다. 그럼 얘가 밑에는 항상 떴네. 자, 7가 얼마? 3. 최소가 얼마? 마이너스 3. 근데 앞에 2가 붙었죠? 그럼 주기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드네요. 주기 얼마예요? 파이. 그럼 여기에서 운동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제 기본형 하나를 그린 거예요. 이제 평이동과 대칭이동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리고 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려드린 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각함수는 그냥 이게 뭐다? 얘가 뭐라고요? 얘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그러면 앞에 숫자랑 여기 숫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그냥 뭘 그린다? 사인 그림을 그립니다. 사인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이제 알고 있다고 치고 사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만? 최대, 최소, 주기만 다르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앞에 3 붙었죠? 최대값 얼마? 3.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잖아요. 주기인데 얘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 그럼 여기 파이 적고 절반이니까 얘가 2분의 파이. 절반이니까 얘가 4분의 파이. 요거 4분의 1씩 갈 때 얼마씩 커지는구나? 4분의 8씩 커지는구나. 그럼 4분의 파이 두 번 가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세 번 가면 얼마? 4분의 3파이.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등분해서 보자고 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2분의 코사인 3분의 2x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거 나오면 애들 잘 못하거든요. 자, 기본형 그려야 되는데 뭐 그려야 된다고요? 그냥 코사인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빛들이 다 왜 이래 이거. 지금 뭐 속으로 다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상관없어 진짜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쉽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상한 소리 한 거예요. 저는 분명 3참수랑 4참수 그리는 게 쉽다고 했고 삼각함수는 개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삼각함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표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 일단 이거 나올 때 뭘 그리라고요? 코사인 그림 그리면 됩니다. 코사인 그림. 코사인 그림 그리세요. 코사인 어디서 출발이죠? 용품만이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까? 여기서 물결 표시. 몇 개 안 그리겠습니다. 좀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2분의 1이 붙은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1만큼 뭐다? 줄었겠네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줄어든 거죠. 그럼 최대값 얼마? 2분의 1. 네. 최대 최소는 잘 찾으면 돼요. 최대 얼마? 2분의 1이고요. 최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뭐 우리가 딱 보자마자 얘는 이렇게 자르면 다 뭐다? 좌우 대칭이구나. x가 만나는 점은 기준은 뭐다? 점대칭이구나. 그냥 이거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뭐만? 주기만 표시하면 된다고. 여기까지가 주기죠. 자, 코사인 원래 코사인도 주기가 얼마였죠? 2파이. 그러니까 공식대로 한다면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해서 b가 얼마니까? 3분의 2잖아요. 3분의 2여기다 넣으면 된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왜? 외우고 이 새끼야. 근데 저는 그냥 어떻게 했다고? 저는 이거 잘 못 외워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얘가 얼마 되면
한 줄기 아닙니까? 네. 그럼 얘 2파이 만들려면 x 얼마 넣으면 돼요? 3 넣고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3파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뭐다? 3파이. 그럼 절반이니까 이게 뭐다? 2분의 3파이. 절반.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얼마?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두 개 하면 4분의 6이니까 얘고요. 얘는 얼마 된다? 4분의 9파이가 되겠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이거보다 얘가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거 2파이 되는 x가 2파이가 어차피 한 바퀴니까 이렇게 했는데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외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외우면 얘는 뭐다? 3분의 2분의 2파이니까 뭐 분자분모에 3을 곱해주면 이거 약분되고 2분의 2파이 곱하기 3이라서 이거 약분하면 뭐 3파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써도 그대로 나와요. 됐나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드려 맞은 듯한 얼굴들. 그죠? 신세계 아닙니까? 안돼, 탄젠트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맞춥시다. 2 탄젠트 2분의 1x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탄젠트 그린 다음에 느리고 줄이고 하는 거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냥 탄젠트 그림 그리면 돼요. 탄젠트 그림은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여기랑 여기에서 뭐다? 이제 한 주기가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죠. 근데 탄젠트는 차이가 얘랑 다르죠.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죠? 파이죠. 그래서 얘의 주기를 구하려면 뭐가 되면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다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 파이가 되는 x가 됐죠? x는 얼마? 2파이죠.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파이예요. 그럼 얘가 절반이니까 대칭이니까 그럼 요만큼이 얼마예요? 파이만큼 차이 나겠죠? 얘가 파이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탄젠트가 왜 간단하냐면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2배 늘어나는데 얘는 원래 최대가 없잖아요. 느리면 뭐 원래 최대가 없는 애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죠? 저처럼 165나 되는 애들이 좀 느려서 2cm 컸 2cm 컸다 이러는 거지. 뭐 185 되는 애들이 2cm 컸 아씨 뭐야 티도 안 납니다 그냥. 아시겠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주기가 2파이니까 다음 점근선은 어디서 나옵니까? 얘가 파이거든요. 어디서 나올까요? 3파이? 네, 3파이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은 뭐 또 그려주면서 여기 얼마? 5파이 이 정도만 봐서 탄젠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점근선만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최대 치수가 없기 때문에 점근선이 그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생각보다 또 많이 못했네요. 일단 내일 또 할 건데 내일은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할 겁니다. 내일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